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 정보의 모든 것 에듀플래너 TV의 유도쌤입니다. 네, 얼마 전 드디어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모두가 각자 원하는 결과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모두가 다 내가 원하는 만큼 또 노력한 만큼 그 열매를 잘 거뒀으면 좋겠는데요. 대한민국 입시제도는 경쟁 시스템이다 보니까 누군가는 당연히 웃는 결과를 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내는 상황도 충분히 있습니다. 한 3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입시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은 오로지 학교의 네임밸류였죠. 당연히 지방대보단 국립대고요. 국립대보단 당연히 인서울을 원할 거예요. 서울대부터 연고대, 서성한, 중경예시 등등 굉장히 다양한 인서울 학교들이 있는데요. 이 학교들의 공통점, 바로 높은 수능 성적을 요구한다는 거죠. 수능이 이렇게 맞춰진 상태에서 누군가는 1등급, 2등급 또는 상등급의 높은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가군, 나군, 다군 이 세 번의 기회를 잘 활용해서 어디로 지원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분들 굉장히 초조할 겁니다. 왜? 이대로 지방대에 갈 수는 없으니까. 학교 네임밸류는 단순히 내가 지금 학교를 가는 게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사회로 나와서도 어디 학교 출신인지에 따라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근무지가 달라지고요. 내 미래의 모든 모습들이 바뀔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입시를 준비할까? 재수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수험생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수능을 한번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인서울대학에 유리하게 진학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재수보다 효율적인 입시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편입이란 입시 전형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수능 성적이 높든 낮든 누구든 충분한 공부 시간만 있다면 서성한, 중경예시 등 인서울권으로 유리하게 진학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지금부터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자, 지금부터 첫 번째 재수와 편입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재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수는 여러분들도 알듯이 1학년으로 신입학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마치게 되면은 가군, 나군, 다군 총 3번의 지원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내 성적에 맞게끔 어디 학교를 넣을지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되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준비 과목 너무 많습니다. 언어부터 시작해서 외국어, 수리, 탐구, 한국사 등 굉장히 많은 과목들을 불과 1년 내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사실 재수는 내가 수능이 원래 2등급 정도 바라보고 있었는데 3등급 나왔다든가 아니면 원래 조금 높은 물에서 놀았다든가 베이스가 있는 학생들한테 적합한 전형이에요. 그럼 반대로 편입 전형은 어떨까요? 편입은 1학년이 아니고 3학년으로 입학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수능과 달리 겨우 3번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돈만 있다면은 지원료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를 지원해도 무방해요. 즉 재수와 달리 합격의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또 준비 과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공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은 영어, 오로지 영어만 공부해서도 인서울에 합격할 수 있고요. 이과나 자연계 이런 전공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영어와 수학만 공부한다면 충분히 진학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비교를 해봅시다. 자, 1년 내에 내가 같은 공부를 한다고 쳤을 때 과연 영어만 공부하는 게 유리한지, 언어부터 외국어, 제2외국어, 탐구 등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는 게 유리한지 이런 시간적 분배부터 접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수능을 한번 망쳤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어요. 이 시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학년으로 입학할 건지 3학년으로 입학할 건지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자, 그리고 재수의 경우는 이미 재수, 삼수, N수 등 경쟁자들이 너무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어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1년 만에 해서 이긴다? 압도적으로 이기진 못할 거예요. 반면에 편입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대부분 상대예요. 즉 경쟁자들을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경쟁률이 낮아지니까 나의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재수가 아니고 편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대학교에 지원을 할 때는 농어촌 전형부터 외국인 전형, 다양한 전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전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묶어서 경쟁을 시키겠다라는 제도예요. 편입 또한 두 가지 전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 편입,
그리고 두 번째는 학사 편입이 있습니다. 각 전형은 각각의 지원 자격이 있고요. 이 지원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자부터 경쟁률, 합격률 모든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형별로 어떤 장단점이 있고 나에겐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일반 편입인데요. 일반 편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 조건을 갖추거나 아니면 4년제 대학을 다니면서 2학년 이상까지 수료를 하면 지원할 수 있어요. 여기 아니면 온라인 교육 제도인 학점은행제를 활용해서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취득 또는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과정 중에서 60에서 70학점 이상 이수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학사 편입의 경우에는 무조건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거나 아니면 학점은행제로 학사 학위를 취득해야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전형은 지원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자부터 준비기간, 경쟁률 등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단편적으로 일반 편입에 대해서 먼저 접근하기가 쉬워요. 왜냐면은 고작 2년제 졸업이 학력 조건이고 학점은행제로 한다 한들 전문학사라는 거는 1년 만에 마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적 부담이 적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간만 보고 접근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입시 말 그대로 경쟁이에요. 내가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경쟁률을 높여야겠죠. 그리고 반대로 경쟁자들의 수준을 낮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베이스가 어느 정도 높았다 하는 분들은 일반 편입 준비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학사 편입을 준비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학사 편입이 왜 유리하냐면은 우리가 2학년을 마쳤어. 그리고 3학년으로 입학을 해. 이건 당연한 순리예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맞춰야 3년제 졸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 정도 기간을 투자하는 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편입의 경쟁자들을 살펴보면은 원래 인서울 하위권에서 재학하고 있던 학생들 또는 이미 수도권 재학생 아니면 이미 전문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다수예요. 반대로 학사 편입 우리가 4학년까지 마치고 다시 3학년으로 입학한다?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왜? 시간이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대부분 지방대든 인서울이든 4학년까지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면은 취업을 하거나 대학원을 가든가 차선택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편입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학사 편입을 하는 학생들 90% 이상이 학점은행제 하는 학생들, 즉 노베이스,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랑 경쟁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일반 편입은 지원자가 엄청나게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도 치열하고 합격률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학사 편입은 지원은 문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경쟁률도 낮출 수 있고 나의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학사 편입 어차피 학점은행제 활용하면 1년 반에서 2년 내에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 편입이든 학사 편입이든 내가 지원을 하기 위한 조건을 갖춰야 할 텐데요. 지금부터 이 조건, 학점은행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점은행제는 쉽게 말하면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대학 제도인데요. 이 대학 제도는 원래 직장인이나 만학도 이런 분들이 많이 활용하던 제도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 편입생들이 늘면서 편입을 위한 지원 조건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각 편입 전형에 필요한 자격 조건을 학점은행제로 갖추는 이유는 당연히 메리트가 있어서예요. 그 메리트 첫 번째, 바로 기간 단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라인 수업 방식이라서 수월하다는 장점. 그리고 세 번째, 저렴한 등록금. 그래서 시간적, 비용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기간 단축. 이 학점은행제는 다른 교육 방식과 다르게, 다른 일반적인 대학교와 다르게 수업 외에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학점을 모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자격증, 그리고 독학사예요. 이 자격증,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커마리든 워드든 이런 국가 자격증들도 활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텔레마케팅 관리자라든가 매경 테스트, 테스트 굉장히 다양한 자격증들을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자격증들은 그렇게 엄청 어려운 자격증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충분한 시간만 갖고 요령을 안내받아서 공부한다면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격증 하나당 무려 한 학기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학사학위를 취득한다 하면은 3년 반 동안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건데 자격증을 하나 취득해서 3년으로 기간을 줄이고 또 하나 취득해서 2년 반으로 기간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단축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독학사라는 대학교판 검정고시 시험을 통해서도 기간 단축이 가능한데요. 대학교판 검정고시라고 해서 너무 어려운 과목을 보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국어나 윤리, 국사 이런 과목들을 시험 보면 되는 건데 100점 만점 맞을 필요도 없습니다.
겨우 60점만 넘기면 돼요. 심지어 다 객관식이고. 고등학교 때 난이도다 보니까 이미 수능까지 치렀던 여러분들은 훨씬 유리하게 합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들로 기간 단축을 해서 평균적으로 일반 편입을 지원하는데 1년, 그리고 학사 편입 지원하는데 1년 반에서 2년의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과 독학사 외에 부족한 학점들은 이제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자, 인터넷 강의인 만큼 말 그대로 동영상을 보는 게 출석인 방식이에요. 이 동영상, 재생하면 0%부터 100%까지 채우면 출석이 되는 거고요. 우리 고등학교 때 마냥 시간표가 정해져 있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2주씩 들을 수 있는 유통기한이 주어지는 건데요. 우리가 금요일날 수업을 시작했다 하면은 다다음 주 목요일 내로만 언제든지 자유롭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내가 영어나 수학 이런 시험 준비에 몰두한다면은 야간이나 주말에 몰아들이면서 수강률을 채우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시험이나 과제 토론 이런 게 있다 한들 어차피 배정되는 담당 플래너들이 요령을 알려드리고 일정 관리를 해드리니까 나는 학점은행제에 대한 부담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 난 뭘 더 해야 되냐? 영어, 수학, 시험 공부에 더 매진을 해야죠. 그리고 이런 수업들 등록금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일반 대학의 5분의 1, 6분의 1 수준이라 가지고 당연히 재수학원이나 이런 데 다닐 바에는 내가 학점은행제로 해서 학력 조건을 갖추면서 편입을 지원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실수로 내가 편입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떨어졌어. 괜찮아요. 우리에겐 이미 4년제 졸업장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로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 다양한 차선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은 학점은행제로 준비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자, 이렇듯 재수와 편입을 비교해서 봤을 때 당연히 편입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3학년으로 입학할 수 있는 만큼 내 지난 1년을 다시 초월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이 기회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서 입시를 준비해야 되고요. 물론 지금까지 편입에 대해서 짧게나마 알려드렸지만 아직은 생소한 부분이 많을 거고요. 아직 궁금한 부분도 많을 거예요. 특히나 이 편입 영어 준비 방법이나 편입 수학 커리큘럼, 또 나는 어떤 플랜을 세워야 될지 굉장히 막연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 위쪽 카카오톡이나 아래쪽 오프 채팅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교육정보의 모든 것 에듀플래너TV의 요쌤이었습니다. 안녕!